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복합 멀티모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합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기존의 멀티모달에서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지 멀티모달, 영상 멀티모달과 같이 어느 한 주제를 정해서 멀티모달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번 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는 복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구축 프로세스에 보시면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영상과 같은 그 멀티모달 데이터들을 정제를 하고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개별적인 저작 도구, 그 데이터의 형식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구축 사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각각의 저작 도구들이 분리되어 있던 내용들을 하나의 저작 도구 툴을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걸 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복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시중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점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즉 이 구축 사례에서는 어떤 구축 과정으로 이용을 했고 어떤 가공 기법들을 이용을 했으며 그 라벨링 가공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 영상이라고 하는 AI 허브에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아마 멀티모달 영상이라고 하니까 제목부터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I의 8종의 임무 유형을 고려해서 감정, 성별, 연령, 발화 스크립트, 객체 간의 관계 정보들을, 상황 정보들을 발화 시점의 의도와 그 다음에 발화 전략과까지 정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 사람의 객체들, 사람과 사람, 그 환경, 테이블, 뒤에 배경,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그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구축 사례고, 실제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서 사용을 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보게 되시면 구축 내용을 보게 되시면 6,000개의 영상 클립이 준비되었고 구축을 하였고 발화 정보는 85,000개의 발화 정보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임무 영역들이 있는데 8개의 임무 영역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감정 인식, 객체 인식, 나이 인식, 관계 인식, 멀티모달 영상의 질의 응답까지 단일 발화 의도 분석, 그 다음에 발화 의도 분석, 음성 등 AI 서비스의 기능을 최대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완성된 형태의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이 노력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축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당시에는 이 원천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 데이터를 하는 부분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준비를 했었고, 이제 그 영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 시나리오를 통해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있는 내용들을 그냥 다 녹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때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구축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실제와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높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수집 환경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 그냥 배경에 그냥 하얀 배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와 어떤 내용으로 구축을 해야 되니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을 하고 실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과정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디오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또 검사를 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원시 데이터, 여기는 두 개가 한 번에 수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요. 여기가 원천이고 여기가 한 원시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영상 정제 작업, 원시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 가공 단계를 통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가공, 어노테이션 작업들을 하게 되고, 실제 그게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잘못됐으면, 새로 해주세요.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봤을 때 정제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 정제 작업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영상 정제 작업을 하는 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원천 데이터는 있는데 원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이 있을까 봐 구역을 굳이 나누면 여기가 정제 작업을 하고 이 구간이 원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획득 및 수집 과정이 시나리오 검사 촬영을 하는 단계까지가 될 거고, 그 데이터 수집 및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 준비와 시나리오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가공은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에서 구분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즉 라벨의 데이터의 구분에 따른 데이터 가공 단계를 하게 될 거고, 그런 품질 검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 가공의 결과에 대한 품질 검사일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검사 작업들도 적절하게 진행을 하겠죠. 정제 작업에서의 검사, 데이터 라벨링 작업에서의 검사, 데이터 가공에서 검사 작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업들을 좀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입니다. 앞번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리얼한 세상에서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수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카페에 있는 내용들을 다 녹화를 하고 마이크를 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실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업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대사와 그다음에 환경과 그다음에 관계들을 설정을 하는 데이터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요. 그것 또한 시나리오를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되겠죠. 이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카페에 가니까 그렇게 모양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 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상황에 맞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상에서의 내용들이 사물이 있고 사람의 관계가 있고 이러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섭외뿐만 아니라 화면상에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화면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배경이 카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카페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카페나 상황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찻잔도 있을 거고, 뭐 뒤에 배경도 있을 거고, 이런 내용들, 의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될 거고, 그 상황들의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할 때 기준이 될 거고, 정면에서 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또 촬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획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현대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일상 대화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집, 강의실, 카페, 사무실 장소와 같은 7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각 상황에 맞는 소품, 연기자들을 위한 성별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요. 그 연령대, 상황들, 소품들의 빈도를 균등하게 나오는 것, 균등하게 또 분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적절한 수위를 담을 수 있게 실제 생활에 할 수 있도록 언어들을 표현에 좀 신경을 썼다라고 하고, 관용구적인 표현, 일반 사투리를 허용되니라 뭐 특징적인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발화만 주어질 경우 감정 이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함께 제시하고 그에 따른 발화의 수행이 반복되는 문장과 표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고 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감정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그 특정 단어들에 대한 빈도를 조절을 해서 시나리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수집된 데이터도 연기자와 시나리오, 소품 상황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촬영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는지를 상황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촬영을 할 때에도 카메라를 3대 정도 이용을 해서 볼 수 있는 방향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이 있다라고 하면 앞 정면에서 보는 사람, 그다음에 양쪽에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 주는 내용,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상황에 대한 수집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검사를 하고 데이터 검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정제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집을 해서 원천 데이터가 수집이 된 상태이니까 촬영을 끝나고 이제 그 원천 데이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원천 데이터는 정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결과물을 다른 작업자가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정상적으로 이게 나누어져 있는지, 노이즈가 있는지, 그러면 구축할 원상 데이터를 해당하는 파트, 즉 시나리오에 맞게 구성을 해당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영상 검사 작업을 실시를 했고, 프로젝트는 원천 데이터 수집이 통제하고 이루어졌으므로 원천 데이터의 검사 단계에서는 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제라고 하는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이 작업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정제에 해당이 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프로젝트에서 정확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수집이야, 이거는 정제야, 이거는 가공이야, 이거는 학습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구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하다 보면 프로젝트 특성상 이게 좀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네, 모호해질 때가 있는데, 물론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걸 정확하게 요 파트, 즉 시간이나 프로세스가 좀 짧더라도 이걸 한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실제 원천 단계에서 검사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정상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 영상이나 시나리오가 겹치지 않은가. 그러니까 혹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겹쳐서 똑같은 내용에 뭐 대본이 2번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 개별 영상의 시작
시작과 끝부분에 시나리오와 무관한 영상이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정확하게는 커피를 마시고 화를 낸다 이거였는데 커피를 마시고 화를 낸다 한 다음에 뒤에 잡담을 한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잘라버려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이제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깨끗하고 번짐 없이 음성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원천의 구성에서 시나리오와 무관한 소품이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기자의 성별, 나이 등 소품의 균등한 출연 여부들을 확인을 해서 그 시나리오의 균등성, 편향성을 줄이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정제를 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원시 데이터에서 원천 데이터를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원천 데이터에서 실제 이제 라벨링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라벨링 작업을 수행을 하고 검사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실제 라벨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실제 데이터 가공 분야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의를 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앞번에 했던 내용이 8개의 항목에 대한 8개의 기준,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들이 항목을 기준을 나눴고요. 그리고 객체들을 라벨링을 했습니다. 즉, 등장하는 사물들 있죠. 그리고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태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항목들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과 컵이 있다고 그러면 컵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관계들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의도를 분류하고 그 대화의 전략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 안에서 이 항목과 객체와 관계와 의도와 분류를 각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일일이 라벨을 입히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링 작업을 할 때, 즉 데이터 가공을 할 때 라벨링의 순서는 먼저 앞에서 있던 내용들이 객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객체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판단을 하고, 이건 사람이고 이건 탁자고 커피고 의자고 하는 이 객체에 대한 라벨링을 하기 위한 사물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라벨을 하게 됩니다. 객체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화에 대한 내용들을 구간 작업들을 정제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보, 즉 발화를 하게 되는 그 말에 대한 음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구축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제 구간에서 정보를 입력할 때 요게 이제 관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앞에서 구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다 입력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과정에서 입력을 통한 내용들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제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또 한 번 플레이되는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하는 작업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 라벨링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사를 했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한 사람이 누구나 봤을 때 똑같은 상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개인의 의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검사를 할 때 세 사람의 전문가들을 놓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의도와 대화의 내용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비꼬음인지 경멸인지 이런 내용을 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아니면 다수가 결정을 한 내용을 이 사람은 찬값이라고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검증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여담인데 이런 다수결에 의한 라벨링 기법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주고 데이터 라벨러에게 똑같은 5명에게 똑같은 이미지나 똑같은 상황을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세요라고 하는 라벨링을 주고 그 5명의 사람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라벨링을 했을 때 다수결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한 라벨 항목,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기쁜 표정입니까? 슬픈 표정입니까? 라고 라벨링을 했을 때 다수가 선택한 라벨이, 즉 다수가 선택한 어노테이션이 주석이 채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 기법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다수결에 의한 데이터 검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학습에서는 실제 110시간의 데이터들, 즉 6,000개의 영상 클립과 바라 포인트, 즉 바라 내용으로 85,000개의 내용들을 구성을 했고, 각 클립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의 데이터, 음성 데이터 부분, 감성 데이터 부분,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 다양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구성이 되었고 그 내용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습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응용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특정 회사 이름입니다. 이거 해도 되겠죠? 어차피 국내 회사니까. 이 회사가 AI를 이용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실제 사용을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갖고 했냐라면 감성 AI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 형태의 데이터, 멀티모달에 있는 데이터들, 다양한 형태의 사람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 입력되는 사용자의 내용을 감성적, 즉 하나가 아니라 그 감정까지 여기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멀티모달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정말로 기쁜 건지, 기쁜 척 하는 건지, 슬프지만 비꼬는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이, 즉 감정이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멀티모달의 다양한 원소스들이 이런 이런 서비스로 실제 완성이 돼서 사용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멀티모달 프로젝트 과정에서 사용되어 있는 기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보면 객체 사물 감지, 그 다음에 바라 음성, 그 다음에 관계 설정,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그 데이터 가공 기법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저작 도구들, 즉 채널마다, 즉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의 소스마다 저작하기 위한,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저작 도구들이 따로 존재를 했거든요. 각기 다르게. 그런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저작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전문 회사에서 이 멀티모달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한 번에 저작할 수 있는 내용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용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 툴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즉 저작을 하기 위한 기법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저작 도구 툴이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단순 싱글 모달에 있는, 즉 이미지 태깅을 위한 부분도 되고 음성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어서 이 내용을 한 플랫폼 안에서,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게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이 프로젝트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상용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을 하거나 할 때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전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비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용 저작 도구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그것들을 플랫폼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들이 요소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상, 트랙, 자동으로, 그 다음에 검수와 실시간 알림,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히스토리를 본다든지, 반복되는 작업들을 줄이기 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도와준다든지, 입력되는 내용들, 플레이어에 대한 내용들, 어노테이션을 위한 기능들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벨링 전문가로서 이제 라벨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업으로 삼다 보면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냐면, 이 라벨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 저작 도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간단한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앞번에 말씀드린 이런 저작 도구, 전문 저작 도구 사례들이 많아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자체가 더 작업을 편리를 하기 위해서 많아질 것 같아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에 대해서만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각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합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만 인지하시고요. 이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빠르게 캐치해서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된 기법들을 보게 되면 영상, 오디오의 구간 정제 작업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의 발화 관계, 발화 전사하는 내용들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미지 영상의 객체의 바운딩 박스를 이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이게 사실은 객체와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박스 안에다 같이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서로 관계를 연결을 해주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라벨링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이 멀티모달 과정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교육 과정에 음성 데이터 라벨링 과정과 이미지 영상 데이터 라벨링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 구간입니다. 영상 오디오 구간 같은 경우 전체 시간 내에서 특정 시간대의 프레임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시작과 끝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상일 수도 있고요. 영상일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단위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될 거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음성 구간이라고 하는 값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물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와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 다 포함이 되고 이것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묶여지니까 이걸 한 번에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영상과 영상과 음성이 한 곳에서 다 구성이 될 수 있고 그거는 프레임으로 기록이 되거나 영상일 때는 아니면 특정 시간으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그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 클래스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오디오 바라 같은 경우에도 특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하나의 채널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내용과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 즉 인물이 여러 명이 나타나게 되면 이 등록된 인물들을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독백과 그 다음에 최대 2명에 대한 대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내용들이 A와 B 두 사람의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발화되는 내용, 즉 음성을 사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A 인물, B 인물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혹시 저기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특정 프레임을 채널을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구분해서 그 음성되는 내용들을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각기 나누어서 인물을 구분을 하는 기법들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바운딩 관계를, 데이터에서 객체를 구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객체는 이미지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실제 필요한 객체만큼을 바운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 객체에 대한 클래스, 그 다음에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신 항목에 대한 기준, 관계에 대한 기준, 발화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각각 그 라벨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커피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이렇게 라벨링 기법, 즉 바운딩 박스 기법을 이용해서 객체들을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미지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마다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처럼 뭔가 계속 움직이면서 하게 되면 그 작업을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어떤 상황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이 되고 라벨링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상황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미지냐 영상이냐에 따라서.